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좀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생각보다 강했죠. 다우지수 2.77% 하락, 나스닥은 무려 4%나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또 살포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을 거쳐서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수급이 좋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요일 수급이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하면은 개파락 나온 다음에 살포시 반등 살짝 올라오면서 버티는 척 한다. 그 상황에서 오전장에 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 선물을 청산하는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오후장에 밀려 내려오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거나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존에도 이 수급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금요일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오전장 잘 버텨주면서 이제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수급 동향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보면 오전장에 오히려 이제 뭐 1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오후장에 한 1000계약 이상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 매도하지 않고 선물 매수했던 것을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미국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매도할 법도 한데 그렇게 보면 코스피를 매도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죠. 옵션 포지션만 소폭 약세 포지션인데 기존의 풋옵션 매도를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일부 들어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고 콜옵션은 금액 자체가 거의 없죠.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중립이하 포지션을 취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하락적인 포지션은 아니었다. 기존에 구축해놓은 이제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 금요일 날 상승 포지션 일부 구축한 게 오히려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증시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개인 소비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올라왔고, 근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물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경기 침체는 우려감 정도지 침체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개인 소비 물가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용이나 소매 판매 쪽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전쟁도 있고 중국도 또다시 뭐 봉쇄를 진행하고 있고 남들은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좀 리오프닝에 가깝게 마스크도 좀 벗어 던지고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또 거꾸로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그냥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EU야 뭐 본인들만 알겠지만 오히려 뭐 거꾸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애플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렸고 아마존은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뭐 이미 시간에부터 계속 그 급락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비안 지분 평가 금액이 뭐 급락을 보이면서 리비안이 뭐 한 70% 정도 고점 대비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지분 평가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조금 미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애플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봉쇄를 하니까 공급망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이 우리나라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가 러시아가 기존에 루브라로 이 국채에 달러 채권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니네 5월 4일까지 지급 안 하면 뭐다? 디폴트다라고 했는데 이걸 달러로 지급했다라는 소식이 뭐 들려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러시아가 급하지 않아지는 거죠. 급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가 또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일부 이제 시각에서는 이러다가 러시아가 또 전면전 또 펼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한꺼풀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면서 밀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말에 뭐 딱히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장 잘 버텨준 후에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0.28% 약보합 수준까지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반등을 만들면서 개파락도 과도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보시면 오늘 한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갔었지만 다 메꾸면서 이제 보합권 근처까지 다 올라왔죠. 그래서 뭐 코스피 나쁘지 않았었고 코스닥도 오히려 조금 더 약했던 게 코스닥이었는데 코스닥도 반등 나오면서 900포인트 위쪽으로 살짝 이제 걸쳐는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럼 오늘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좋은 거는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노동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쉬고 목요일 날 돌아올 때 우리가 쉬죠. 어린이날 휴일로. 그래서 중국이랑 금요일 날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중국이 봉쇄 조치 내리고 하면서 이제 그 우려감의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호재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우리 시장에 최근에 좀 부담을 줬던 중국 증시가 쉰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위기를 좀 잘 넘겨야겠죠. 전쟁이 일단 빨리 끝나야 되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약세를 보이면서 좀 위기감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반등, 그리고 오늘도 거의 뭐 본전 부분까지 다 올라왔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7,000원 부분까지 딱 올라왔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해서 67,000원 넘어가야 한 72,500원까지 가는 거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고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이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소부장 쪽으로 뭐 지금 현재 같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구간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 원익 IPS나 항상 뭐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요. 원익 IPS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테크윙 오늘 휴식 잘 취했으니까 테크윙도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뭐 소켓 관련주 중에서 뭐 TSE랑 이제 ISC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 공급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설명 그 A사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프로브 카드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TSE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TSE나 그리고 후보 중 하나로 올라와 있는 게 또 뭐 ISC 다른 종목이 났네. ISC 같은 경우가, 근데 두 종목 다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TSE나 이제 ISC 같은 경우 요 소켓 쪽도 같이 보시면 되고, 이 친구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을 좀 같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최근에 못 올라가고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 지지선 부분까지는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리노공업도 요 아직 며칠 남긴 했는데 힘 모으는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리노공업은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두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위로 간다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날 매수를 하면 되고, 지금은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이렇게 순환매 정도 잘 노리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뭐 인수위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양도세 폐지 공약을 시행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23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유예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항목도 뭐 10억이었던 항목을 뭐 50억이나 뭐 100억으로 대폭 상향하겠다. 그래서 양도세는 만들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해당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인수위에서 확정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건 무조건 진행되는 건 아니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근데 뭐 서민을 위한다고 했으니 해줘야 되겠지만 뭐 정치적 이해관계는 뭐 나중에 가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EU가 미국이랑 이제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미 합의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쪽이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리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에서 9.4% 정도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기 요금도 이제 원자재 값에 따라서
이제 원가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스 요금도 이제 상향이 되고 있다. 뭐 지난 정권에서 워낙 뭐 누르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당연한 현상이고요. 원래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 정권으로 좀 미룬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냐 봤더니 가구당 평균 월 평균으로 가구당 2,450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스비가 이 정도 더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나 뭐 SK가스나 뭐 이런 쪽 뭐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은행이 3월 비료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 237.6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료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관련주들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휴식 구간에 나중에 좀 안정을 찾으면 다시 들어갈 필요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등 나오면 좀 줄일 필요 있다 했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얘는 살아 있어요. 크게 뭐 급등한 것도 아니고 상승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구간 이 14,000원 구간 과거에도 말씀 이 구간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14,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뭐 정리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관련해서는 뭐 대주산업이나 대한제당 같은 경우가 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지막 불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인수위가 이제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 이 카이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기존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거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니까 새로울 건 없지만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다. 거래량도 아주 좋고 폭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예쁘게 나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요 55,000원 구간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시세 한번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저항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거래량은 실렸는데 위쪽 못 넘어가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을 좀 내줘야 되는 입장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힘을 조금 더 모았다 가야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계열사인 이제 인수한 기업이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이제 5만원 구간에 저항 딱 걸쳐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5만원 넘어가면 세트레가이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시세를 뿜어낼 수 있다. 한동안 너무 오래 졌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인수될 때쯤 해가지고 2021년 때 1년 넘게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대우건설이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해서 이제 대우건설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MOU 협약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14,000원 구간을 넘어가는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14,000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지금 구간보다는 눌리면 매수하거나 위쪽으로 아예 넘어가서 다음 고점을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14,000원 중반 정도만 와도 좋은 가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다면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수위에서 또 산업부에 이제 원전 수출국을 신설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뭐 시장이 좀 어지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뭐 상승 마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힘을 잘 모으고 있다. 대신 22,000원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구간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신기계가 뭐 쉬지 않고 계속 이제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고점 쪽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장전 고점이었던 14,000원대 이 구간에서는 못 넘어가고 있다. 오늘 거래량 뭐 나쁘지 않은데 뭐 폭발한 건 아니니까 연속적으로 거래량 실어주면서 더 올라가야겠죠. 이거 참고하시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12,000원을 역시나 오늘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넘어가야지 좀 이제 신뢰성이 더 늘어나겠죠. 참고하시고요. 인수위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네이버 카카오 쪽
이 인터넷 관련주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랑 카카오랑 오늘 좀 밀렸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구간이 왔죠. 여기 28만원 구간, 28만원 구간 유지되는지 잘 보시고 만약 이탈한다라고 하면 28만원 회복될 때가 매수 타점. 만약 여기서 잘 유지돼주고 위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21선이 좀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21선을 넘어간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파르게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된다? 이 각도가 완만해야지 가파를 때는 돌파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맞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21선을 좀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28만원 이탈했다가 28만원 회복될 때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9만원을 회복될 때 매수하는 게 낫다. 기존에 9만원 회복될 때 요 매수해가지고 좀 괜찮은 이 수확을 보였죠. 이번에도 9만원 이탈했다 회복될 때 보는 게 맞고 이 아래서는 잘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좀 갖고는 있는데 이 우려감 표현한 것을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에서 볼 수는 있지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 관련주 뭐 썩 좋을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1분기 호실적 기업들,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22,000원 이렇게 돌파 시도한 다음에 계속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넘어가는 움직임 괜찮습니다. 그래서 22,000원만 유지해주면은 현대일렉트릭도 매매가 가능한 구간으로 온다. 그리고 일렉트릭, 그러니까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X 일렉트릭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요 49,000원 구간에서 5만원 구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 5만원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실리기 시작한 게 좋네요. 내일 거래량 실어서 만약에 5만원 이렇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혹은 갭으로 돌파해서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모습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실적 잘 나오고 오늘 거의 뭐 이 무거운 종목이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8만원 구간 요 지지력 테스트 잘 해주고 멋진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골프존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잘 나올 거다. 제가 뭐 한 1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드디어 골프존 실적 발표되면서 17만 5천원 다시 한번 두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었을 때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좀 비슷하네요. 거래량 실었지만 저항은 넘어가지 못해서 이 구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좀 붙여줄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17만 5천원 중요한 가격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뭐 실적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뭐 잘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예견돼 있었고 18,000원 돌파하면서부터 좋은 모습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메리츠증권이라던가 아스트, 이미지스 뭐 등등 이런 뭐 크고 작은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인수위에서 중요한 발표를 내일 한다고 합니다. 뭐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국정과제 110개를 그냥 발표해 버린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순환매를 좀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보면은 뭐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뭐 주택 공급, 로봇, 뭐 AI, 우주항공, 원전, 뭐 신재생에너지, 뭐 가덕도, 바이오헬스케어나 뭐 원격 진료, 뭐 자율주행 같은 우리가 계속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만 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았나 싶어요. 엔터 콘텐츠 쪽도 JYP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승 후에 휴식을 잘 취하면서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G도 마찬가지, YG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빅뱅 이제 출격 후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56,000원 요 구간을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반등이냐 사이에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지금은 좀 잘 버텨주면서 추가 상승 쪽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이 컨텐츠 관련주들도 충분히 의식이 나왔고 넷플릭스 때문에 밀렸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넷플릭스 가입자 20만 명 줄었는데 이 20만 명 중에서 작년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가입한 사람도 꽤 있고 가격 인상 때문에 나간 사람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이 넷플릭스가 매력을 갖춰야지 돌아오는 거고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대작들 때문에 잠깐 가입했다가 몇 달 보고 다시 탈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멋진 콘텐츠들이 또 제작이 되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OTT 관련주들은 꼭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넷플릭스든 뭐 티빙이 됐던 아니면 뭐 아마존이 됐던 애플이 됐던 디즈니가 됐던 예? 이 OTT 관련주들은 당연히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콘텐츠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OTT 사이트들이 흥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넷플릭스는 콘텐츠 쪽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영향을 받아서 밀려 내려오겠지만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되는 거고 콘텐츠 관련주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한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콘텐츠들도 순환매 기다리고 있고 저렇게 뭐 비료주 움직이면은 끝자락에 보면은 보통 육계 관련주, 수산 관련주들 움직이죠. 그래서 뭐 마니커, 하림, 뭐 동우팜 테이블, 체리브로 뭐 그리고 뭐 푸드나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움직임 시작 정도는 만들어서 거래 조금 실어주면서 양봉 세웠는데 시작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육계 관련주 마니커라던가 뭐 하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닭고기 관련 쪽 돌면은 그 다음에 뭐 수산 관련 쪽 한 번씩 돌죠. 그래서 뭐 사조산업, 사조대림, 뭐 사조양, 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수산주 쪽으로 한번 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닷컴 쪽으로 해서 이제 닭고기 관련주긴 한데 저 할인 마니커 이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신 이쪽은 이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하면서 이제 다들 몸매 관리하고 하니까 이 랭킹닷컴 같은 이 닭고기 쪽이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 노릴 수 있는 구간 쪽이 다가오고 있고 미국 증시가 저렇게 흔들려도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제 잘 버텨준 모습은 오늘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려감 좀 있으셨던 분들 있을 텐데 수급 동향 잘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 수급 잘 챙기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중 대응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이번 주는 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 우려감 갖지 마시고 우리도 좀 힘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장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